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양지수가 모두 닷새째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380대로 또 코스닥 지수는 640선 초반까지 밀렸는데요. 특히 코스닥 지수는 지금 사흘째 1%대 낙폭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약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데다가 북한 리스크까지 재부각되는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사볼 만한 종목은 있기 마련일 텐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아야 되는 건지 잠시 뒤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출증 2부 시간을 시작해 볼 거고요.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탄탄한 분석으로 추세의 변화를 읽는다. 중장기 매매의 전략가 정미란. 예,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셨고요. 유한타증권의 정미란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추천주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수익률 자랑을 해봐야겠죠. 송동현 팀장님 종목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지난 8월 8일에 주셨던 CJ E&M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 가까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 드리겠고요. 송 팀장님, CJ E&M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CJ E&M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하고 과거 영화가 좀 실패를 하면서 그동안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방송, 특히 이제 CJ E&M이 이제 방송사 관련된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면서 우선은 실적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앞두고 있죠.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영화에 대한 수요가 이제 성수기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CJ E&M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한산성의 배급사로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이제 CJ E&M의 어떤 그 밸류 산정에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르곤이라든지 이런 드라마, 비밀의 숲 같은 드라마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펼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광고 수입에 대한 그런 매출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방송 콘텐츠와 이런 통신과의 어떤 결합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수익성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부분도 남한산성이 좀 1000만 돌파를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석 성수기에 기대서 그 부분에도 수익성에 대한 어떤 부분이 조금 괜찮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지분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될 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분법 가치도 이제 반영이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좀 더 그 연말로 갈수록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팀장께서 그간 주셨던 CJ E&M 10% 가까이 수익이 나서 리뷰 한 말씀 들어봤고요. 오늘 새롭게 저희 출중 2부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죠. 정미란 전문가입니다. 오늘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매매 패턴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저평가 가치주 위주로 중장기 시장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이제 미래 성장성 그걸 중심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저평가 가치주 위주로 중장기 투자 전략을 가져간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추천주는 잠시 뒤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한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 지점의 박정민 차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장 시장 전략 한 말씀 여쭤보죠.
우선은 지금 최근에 좀 시장이 좀 많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중소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시장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차가워진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그 대형주 위주의 이러한 그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좀 가능을 하다면은 좀 현금을 보유하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또 전기차가 좀 수요가 계속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함에 따라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 수혜를 좀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그 MLCC 시장 규모가 올해까지만 해도 한 7조 원 규모였는데 18년, 19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한 3배 정도, 한 20조까지 좀 이게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MLCC가 그 전체 그 전기차 MLCC 부분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일본이 거의 한 85%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로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 MLCC 공급 업체들이 좀 다변화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그 시장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MLCC 그 신규 라인이 좀 구축이 되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그 전기차용 MLCC가 신규적으로 좀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부터는 또 하만의 그 전장용 그 통신 모듈도 또 부품 공급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뭐 MLCC라든지 아니면은 그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도 공급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좀 IT 중심의 이러한 그 제품 믹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MLCC 공급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기는 한 내년쯤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한 70%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MLCC 분야에서도 좀 증가를 하겠지만은 기존에 했던 그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도 크게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 X라든지 또 갤럭시 S9이 지금 이제 나올 그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MLCC라든지 뭐 카메라 모듈, 그다음 통신 부품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주가는 좀 지속 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13만 원대까지 좀 잡아놓고 봐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뭐 좀 최근에 보면은 시장 상황이 많이 좀 녹록치 않기 때문에 한 92,000원대로 혹시나 뭐 하회를 한다면은 그때는 좀 관망하는 그런 그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실적까지 내다보고 투자가 가능하겠다라고 관점을 말씀하신 거고요.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골드 강남지점의 박정민 차장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전일장 특징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오르거나 내린 종목 중에서 지금 사도 될 만한 종목이 있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인데요. 향후 성장성 긍정적으로 보신다 하시면 굿팻말을 가슴 가까이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하시면 배드팻말 드시면 됩니다. 먼저 분석할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어제 주가가 무려 3.8% 올랐습니다. 86,300원의 종가가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는데 개인의 매수가 유입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네, 두 분 모두 지금 굿 의견을 주신 거고요. 성동현 팀장님 코멘트 들려주시죠. 네. 예. 일단은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지금 추세는 이제 대형 IT 쪽으로만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종목이 이제 SK 하이닉스라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제 SK 하이닉스는 17년도, 18년도 대비 실적 기준으로 퍼가 약 4배 정도로 인정을 받는 만큼 아직까지 저평가된 종목이다라는 의견이 증권사 의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추세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좀 더 조정이 온다면 그때 한번 매수를 이제 들어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중장기적인 전망은 아직까지는 좋다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D램이라든지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자체가 18년도까지도 계속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수요 그 메모리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도
올해 분기마다 약 1조씩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올해 연도 기준해서 보면 YOY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또 성장할 것이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제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이제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될 것 같고 따라서 지금부터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은 전략이 될 거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SK 하이닉스를 저평가 상태다라고 분석하시는 전문가가 참 많으세요. SK 하이닉스 두 분의 의견이 굿이었고요. 어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였는데 오늘 흐름도 잠시 뒤에 또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볼게요. 신라젠의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어제 주가가 18%나 급등이 있었습니다. 호재성 뉴스가 있었는데요. 메디톡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등극한 신라젠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예, 지금 시점 굿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밀한 전문가님. 예. 네, 신라젠 같은 경우에 어제 외국인과 기관 매수 순매수에 힘입어 전일 대비 7,500원 오른 48,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아마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 3위에 오르고 있고, 이제 팩사백 같은 경우에 정맥 투여가 가능한 유전자 조작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입니다. 실제 이 면역 항암제 팩사딘이 소라페디 치료를 받은 환자 대상 간암 2차 치료제로서 미국 FDA의 신속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치료 방안이 없었던 말기 간암 환자들에게 면역 항암제 치료제로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고, 특히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암뿐만 아니라 간암 파이프라인으로 집중해 기업 가치를 산정했지만 신장암이나 유방암, 대장암에 대해서도 암종을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간암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정도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제 급등에 비해서 단기간적으로는 조정을 할 예정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신라젠에 대한 두 분의 의견 굿이었고요. 저희 다음 종목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을 볼 텐데 어제 9%나 주가가 빠졌어요. 이번에는 어제 많이 내렸던 종목입니다. 미국의 태양광 전지에 대한 수입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어제 국내 시장에서 태양광 관련주가 일제히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었거든요. 낙폭을 이용한 매수가 가능한 건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한화케미칼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굿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성동현 팀장님. 네, 우선은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왜 굿 의견을 드렸냐면, 네. 우선은 이거는 이제 어제 이제 세이프 가드가 발동되면서 조금 이제 시장에 좀 단기적으로 조금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라 보여지는데, 우선은 그래도 이제 펀디멘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 대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 자체는 유럽과 미국이 태양광 시장 매우 큰데 특히 미국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을 꼽을 수 있죠. 미국 전역을 뭐 태양광 거의 뭐 기지로 만든다는 뭐 그런 소식도 있을 만큼 앞으로의 태양광 수요가 굉장히 큰데, 거기서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큐셀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큐셀은 이제 셀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치킨 게임을 마무리하고 이제 현재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의 어떤 이제 하나큐셀에 대한 이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우선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우선은 지금 단기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뭐 미국 지금 FDA ITC에서 규제를 한다니 이런 규제가 있어서 단기적인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 쪽에서도 당연히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조정 기회는 중장기적인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악재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시장은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반면에 부정적인 의견 주신 정밀한 연구원님께도 말씀 듣겠습니다. 뭐 태양광 시장 자체에는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이제 하나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저가 매수 기회라기 보기에는 미국 관세 우려가 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기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좀 더 그 가능성에 비해서는 하나케미칼이 가지는 매력도는 좀 더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배드라는
의견을 내었고요. 뭐 앞으로도 이제 미국 ITC 제소 감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더 저는 하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9월 26일 화요일 국내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었는데 기술주가 약했었고요. 반면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였었죠.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잠시 뒤 흐름 보겠습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건당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함께 볼게요.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나란히 또 한 번 4사 최고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늘은 나란히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1%, SK하이닉스는 2%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는 각각 260만 원, 8만 4천 원선 그래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포스코는 오늘 강세 출발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0.7%, 포스코는 0.3% 올라서 30만 8,500원 선에서 지금 포스코는 출발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은 좀 약세가 우세한데요. 오늘 LG화학, 또 삼성물산, 네이버까지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어제 네이버의 종가가 1.5% 올랐었거든요. 올랐던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면서 오늘장 출발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우려에 어제 건설주, 은행주가 약세였는데 오늘도 KB금융은 1%대 하락이고요. 신한지주도 0.6%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살펴드릴게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내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는 0.36% 내린 2370선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하락한 63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흐름이 좀 비슷하네요. 시총 1위, 2위 종목이 나란히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5거래일 연속 하락세이고요.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가 어제 2%대 올랐었거든요. 0.1% 하락으로 출발이 됐고 또 어제 5%나 급등을 보였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오늘 소폭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젠의 주가가 시총 3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는 말씀 앞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4% 정도 더 오르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 5위 종목 중에서 제약 바이오주가 4개가 포진해 있다는 거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메디톡스가 0.38%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 더 살펴보죠.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을 보고 계신데요. 종목별로 좀 흐름이 엇갈립니다. 휴젤과 코미팜, 바이로메드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로엔과 SK머티리얼즈는 약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의 관심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송동현 팀장님 12 종목부터 지금 살펴볼게요. 네, 우선 12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 종목은 제가 가지고 온 게 이제 대웅제약입니다. 네, 대웅제약 한번 볼게요. 지금 대웅제약 우선 차트부터 잠깐 좀 보시죠. 차트. 대웅제약을 보시면 지금 대웅제약이 그동안 신고점을 조금 돌파를 했어요. 최근에. 제가 전고점을 한번 꺼보면 지금 10만 5천 원 부근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주가 흐름이 그냥 양호할 거라고 일단 판단했는데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 불거지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주가 좀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실 뭐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좀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좀 이제 좀 가라앉고 이런 추세가 보였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흐름이 안 좋아지면 IT주와 그리고 조금 바이오주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일단 그 대웅제약이 단기적인 고점을 넘었고 또 추가적인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손절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다시 수요일쯤에 좋아진다면 바이오주의 어떤 주가부터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오늘 소폭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괜찮아요. 지금 한 21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내일 정도가 되면 좀 더 자리가 잡힐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웅제약
일단 단기적인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일단 판단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3분기 오송에 대한 신공장이 KGMP 인증을 받고 나보타에 대한 어떤 물량 공급 확대가 우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또 나보타가 미국의 FDA, 유럽의 EMA의 판매 승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흐름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이제 실적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올해 좀 더 기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가가 1.90%로 좀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접근하시면 괜찮은 전략이 될 거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호 DSP 한번 보겠습니다. 영호 DSP 제가 계속 가지고 나왔다가 한때 또 포트에서 뺐는데 또 제가 또 가지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입니다. 9월 22일 날 무려 한 23%, 27%까지 고점을 찍으면서 오늘 다시 2.81% 좀 상승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저점에서 의미 있는 심리적 저점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고 그 이후에 좀 한때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지금 정배열 상황에서 5일선과 20일이 좀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 상태에서 정배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추세 상승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영호 DSP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또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중국의 BOE의 중소형 OLED에 대한 시장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소형 OLED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커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BOE로부터 또 수주를 받았죠. 영호 DSP가. 그리고 지금 가치로 본다면 퍼가 약 7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반도체 OLED 장비 중에 매우 낮은 현재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저평가면 저평가인데 왜 지금 시점부터 사야 되냐라고 이제 물으시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좋아야 되겠죠. 우선은 보수적으로 올해 보수적인 매출액만 한 2,500억에서 3,000억 사이입니다. 현재 시총이 840억 정도인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는 충분한 그 성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10,000원 정도, 12,000원 정도 잡아보고 지금부터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8번째 코오롱 생명과학 한번 볼게요. 코오롱 생명과학이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나요? 지금 주가가 좀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차트 한번 볼게요.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인 전고점을 넘었어요. 언제? 9월 21일 날. 굉장히 모멘텀을 받는 시기라고 판단해서 제가 포트에 편입을 시켰고, 하지만 또 재정학적 이슈 때문에 2번 밀렸습니다. 주가가. 하지만 오늘 그 주가의 어떤 그 지지점이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또 나오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일단 타점은 그렇게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자회사 티슈진이 이제 상장 임박했죠. 아주 전 세계적인 이제 관절염 치료제 볼 수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회사라 볼 수 있고요. 이제 상장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 가능성이 일단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7년도보다는 18년도부터 좀 본격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그런 이제 회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바이오주가 포트에 많죠.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좀 더 비중을 실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7번째 애경유화 한번 볼게요. 네, 애경유화 같은 경우도 우선 차트를 먼저 볼게요. 차트를 왜 보냐면 굉장히 매수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공통적인 패턴이에요. 단기적인 여기 고점 15,000원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현재 그 9월 18일 날 고점을 찍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아직 이평선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면 이평선 부분이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되돌림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9월 25일부터 또 양봉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좀 양봉은 아니지만
약보합 상태지만 충분히 주가가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15,100원을 뚫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살펴봐야겠죠. 전방 폴리염화 비닐 PVC에 대한 수요가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가소제 PA에 대한 시황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가 요즘에도 시황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자재에 대한 가격에 대한 시황이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화학주도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 추가 실적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바이오 디젤이 비수기가 종료되면서 증설 효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섯 번째로는 이제 SK 한번 볼게요. SK도 제가 포트에서 뺐다가 다시 들고 왔는데, 이유는 다시 한번 이제 흐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차트부터 한번 보면, 그동안 계속 박스권 조정을 받다가 9월 18일 이후로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면서 현재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정배열 상황에 진입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SK 하이닉스에 대한 영향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회사들 무려 2분기에만 2조 원대에 해당하는 자회사 실적이 나왔어요. 주가는 40만 원을 넘어도 이상한 점이 없다라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1월에 지주회사 개편 기대감에 따라서 또 지주회사들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한화, 아까 말씀드린 한화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만, 이제 SK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아직 한화는 좀 그 태양광 문제 때문에 좀 주가 빠져서 지금 SK가 좀 더 흐름이 좋아서 SK 먼저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의 관심이 바이오주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대거 있었고요. 송정현 팀장님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봤습니다. 자, 이번에 정밀한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공개할 텐데, 저평가 가치주 위주로 중장기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 주목하시면, 지금 시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위부터 공개해 볼게요. 네. 10위부터 NHN 엔터테인먼트를 저는 가지고 왔는데요. 네.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어제 종가 67,400원에 지금 1.3.4% 정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거의 한 2달 정도 만에 굉장히 많이 빠진 추세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기 좀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기대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3분기 매출액이 2,280억 원, 영업이익이 122억 원 정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9.9%, 436.4% 늘어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 2분기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던 마케팅 비용이 182억 원가량 현재 대비 3분기 대비 12.9% 정도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업이익은 좀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2014년에 실제 웹보드 게임에서 규제 때문에 거의 200억 원 정도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내년 4월 정도 웹보드 게임 매출 규제 완화가 예상되면은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이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게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3분기에도 웹보드 게임 매출이 견조하면 유지된 덕분에 굉장히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NHN의 현재는 들어가기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 보고, 중장기적으로 올해 말까지 정도 또는 이제 내년 초까지 정도 보신다고 했을 때 목표가 8,500원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9위로는 카카오 가져갔는데요. 카카오는 대략적으로 현재 시점이 너무 고평가라고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여력과 이제 사업 성장성을 본다고 했을 때, 특히나 최근에 한 이슈로 봤을 때 가상화폐 이슈를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가상화폐라는 핫 이슈, 특히 가상화폐 카카오 자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최대 비트렉스라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함께 손을 잡고 독점 제휴를 맺는다라는 그 메리트가 가장 크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상화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서 한 번 더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부분에서 카카오에서 가상화폐를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계정, 개인 정보를 위한 인증 또한 부실했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부흥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카카오 자체가 지금 일본 플랫폼
피코마로 굉장한 성공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또한 카카오의 앞으로 주가 성장에 좀 더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마켓 시장, 특히 코믹 마켓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로 있는데, 특히나 일본 피코마 어플 자체가 웹 방문자 수가 1년 만에 50배가 증가한 250만 명, 그리고 하루 평균 거래량도 1억 원을 돌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카카오의 입지를 해외 영역으로도 넓혀가면서 앞으로 주가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8위로는 서울 반도체,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던 서울 반도체를 갖고 왔는데요. 서울 반도체 자체 중국과 LED 치킨 게임에서 향후 치킨 게임이 종료됨으로써 향후 수급에 대한 전망과 그 안정성이 대두되어서 제 포트폴리오에 좀 더 넣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현재 일시적인 그런 성장세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세도 크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중국에서 반도체 1분기 중국의 1, 2칩 생산 능력이 시장 점유율 52%를 넘으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었는데, 중국 정부가 LED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정지시키면서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과의 그런 격차가 줄어들어 이제 한국 LED 시장의 패키지 가격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LED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서울 반도체 LE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LED 패키징을 공급을 하면서 앞으로 전기 자동차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본격화되면 좀 더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서울 반도체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 35% 매출 상승 증가에 서울 시장의 컴세 선수를 상회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는 통상 IT 제품군 재고 고정 시기지만 자동차용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과거와 다른 패턴이 올해 시장의 사상 최대 실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가 25,400원인데 목표치는 좀 더 상향으로 3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7위로는 ING생명 가져왔습니다. ING생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제 종가 45,000원 있고, 실제로 계속 이제 미뤄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시킨다라는 그 부분인데요. 이 국제 회계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새 자본 적정성 도입 시 안정성 자본 비율의 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ING생명 같은 경우에는 자본 비율이 굉장히 높고 충분한 자본력과 낮은 고금리 부채를 부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정적인 배당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배당 주가로 이제 선정되면서 특히나 이제 50% 이상 주주 환원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 배당주로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주식으로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가 이후에 꾸준한 상향세를 보이고 있고, 한 번쯤 조정이 오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내년 초반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제 영호 DSP를 가져왔는데요. 송동현 팀장님과 동일하게 영호 DSP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지난 22일에 이제 BOE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사업체와의 계약이 큰 부분입니다. 713억의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앞으로의 성장세를 좀 더 탄탄하게 상승세를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밀한 전문가께서 준비해오신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습니다. 두 분의 종목이 좀 겹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겠죠? 영호 DSP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려고 하고요. 0609님께서 문의하신 신성 ENG부터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1,99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0% 들고 계시고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는데 이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송동현 팀장님. 네, 우선 역시 신성 ENG도 역시 태양전지 관련된 이제 회사인데, 역시나 이제 미국 쪽 그런 이제 태양 세이프가드 이슈 때문에 역시 태양전지 관련된 태양광 관련된 어떤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리고 또 코스닥의 어떤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사실 지금의 어떤 주가 하락은 약간 비정상적인 좀 하락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 회사의 어떤 펀디멘탈에 대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선 차트로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1700
80원 정도가 전저점 부근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지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오늘 이제 깨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다행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까지 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또 회사 자체가 또 나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점부터 조금씩 반등에 대한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반등은 아마 내일쯤에 본격적인 반등이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우선은 주가에 대한 상승 추세를 먼저 한번 보고 좀 더 추가적인 매수 시점은 언제로 잡냐면 2,2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한번 그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 동안은 어떤 주가 회복을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성 ENG 문의하셔서 먼저 받으렸고요. 저희 이번에 정밀한 전문가께는 한국항공우주 여쭤볼게요. 1817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향후의 전망, 또 매수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방산비리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들어볼게요. 최근에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방산비리로 많이 타격도 받았고 이제 전년 대비해서 거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시점이라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나 이제 현재 그 지리학적인 이슈를 본다고 했을 때 좀 더 주가는 추가로 빠지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좀 더 성장성이 있고 현재 시점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목을 이제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그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안 좋은 악재들을 이미 머금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빠진 한 43,500원 정도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도 좀 주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북한의 이슈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반등적이나 약간 해지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43,000원 정도에 이제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안정적으로 향후 상승세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밀한 전문가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간은 저가 매수 신호가 들어와 있어서 저가 매매의 달인을 연결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유니퀘스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이 대부분의 이 반도체 관련한 그런 뭐 기술이라든지 경험들을 이 축적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퀘스트 회사의 본업 자체도 뭐 지속적으로 흑자가 나고는 있지만 자회사인 이 드림텍의 고성장세가 유니퀘스트의 주가를 향후에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회사 드림텍은 이 모바일 전장 그리고 헬스케어의 제조 부분을 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알려진 ADAS 이 알고리즘 솔루션 사업에 본격 진출하고 이 내년 상반기에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유니퀘스트를 포함한 이런 자회사의 지분 가치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PBR이 1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니퀘스트의 주가가 지금 자리에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유니퀘스트도 같이 음봉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지금 자리 박스권에서 하단 가격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 잡으셔도 크게 부담 없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 부근인 86,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8,600원, 손절 가격은 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투자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유니퀘스트에 대한 의견이었고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추천주를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송정현 팀장의 남은 5종목이 있고요. 5위부터 공개할게요. 네, 우선은 5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 역시 이번에도 바이오주입니다. 지금 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지금 9월 20일 날 조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15% 고점까지 찍고
현재 조정을 받다가 이제 9월 25일에 다시 고점을 갱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55,300원 부근은 이 부분이 분명히 뚫릴 것이라고 일단 판단합니다. 주가의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은 이렇게 좀 단기적인 고점을 넘으려고 할 때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수 시점으로는 이제 적합하다고 일단 판단해서 오늘은 좀 신고점으로 갱신하려고 하는 종목 위주로 많이 편성을 했고요. 그 편성하다 보니 이제 바이오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이오주가 그만큼 시장의 트렌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관점은 이제 그렇고요. 투자 포인트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역시 셀트리온 자체가 굉장히 요즘에 잘 나가죠. 램시마 뭐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다 잡았고 미국에도 좀 진출하고 또 트룩시마도 최근에 770억 가까이의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만큼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그런 의약품의 어떤 수요가 굉장하다. 그 시장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그렇고 내년도 실적 기준 퍼가 한 25배 정도로 일단 세팅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주가 뭐 30배 정도로 봤을 때 굉장히 뭐 25배 정도면 바이오주에서도 좀 적절한 밸류에이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자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인플렉스트라를 적극적으로 이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이자에서도 어떤 셀트리온의 어떤 기술력을 인정해서 약품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목표가는 한 64,000원 부근으로 일단 보고요. 손절가는 한 47,000원. 이 아랫부분이 지금 보시면 이 장대 양봉 부분이 깨지는 부분이 47,000원인데 이 부분이 깨지면 이제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로는 SFA 한번 보겠습니다. SFA는 뭐 지난주에도 제가 들고 온 종목인데 우선은 지금 차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역시나 좀 유사하죠. 제가 또 4120원에 선을 꺼놨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선을 꺼놔서 이 부분을 단기적인 이제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넘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매수 시점은 적당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SFA의 향후 18년도, 19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PEG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가 17년도에 어떤 주가 순이익 배율에 대해서 단기 순이익에 대한 성장률이 얼마냐를 따지는 지표인데 그게 1보다 작으면 저평가면서 성장주다라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SFA가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이제 자동화 장비, 물류에서 좀 선두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뭐 전면적으로 SFA에 무슨 캐파 공장에 세워지면 전면적으로 SFA에게 발주를 주고 있죠. 그래서 신규 캐파 증설될 때마다 최대 수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독점적으로 물류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뭐 고민할 필요 없을 그 부분이고요. 또 신규로는 이제 중국의 OLED 산업을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신규 OLED에 대한 발주 계획 또한 SFA에 기회가 있다, 이런 관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퓨전 데이터 한번 볼게요. 퓨전 데이터도 제가 종목을 들고 왔다가 이제 좀 삭제시키고 다시 한번 들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흐름이 양호하죠. 역시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관점을 볼 수 있는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이 시점 언제냐면 8월 23일 날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이 조정은 뭐 지극히 당연한 조정입니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 입장에서는 우선은 큰 폭의 일단 주가를 매수를 해놓고 다시 한번 조정을 내세우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어떤 손절 물량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전 저점 바닥 부분까지 우선은 깨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요, 심리상. 근데 이제 더 깨지 않고 이제 9월 18일 날 이제 양봉 흐름이 보이면서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시점부터 이제 점차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 2만원 정도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500원 정도 잡고 투자 포인트는 가상화폐 신규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넥신 한번 볼게요. 네.
제넥시는 역시 또 동일한 관점입니다. 역시 바이오 섹터인데 전고점을 향해서 나가고 있죠.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1.98% 정도 조정받고 있지만 좀 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 일단 판단할 수 있고요. 지금 지속형 성장 호르몬제가 다른 미국 회사에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속형 성장 호르몬 임상 이상을 성공하면서 좀 기대치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 49,500원 매수하셔서 목표가 64,000원, 손절가 48,000원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지막 종목은 한온 시스템 한번 볼게요. 한온 시스템도 역시 차트 유형 보시면 다 비슷합니다. 신고점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9월 25일 날 고점을 넘으려고 하는 추세를 보여서 접근을 했고,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라면 고점을 넘을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은 매수가는 지금 시점,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850원. 이 가장 매물대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깨지면 일시적으로 손절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투자 포인트는 역시 유럽의 전기차 전략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한온 시스템이 계속적인 수혜가 있을 것이고요. 3,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이 양호하다. 그리고 워낙 경험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이 대응이 가능하고 독립부품사로서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현대차를 넘어서 다양한 해외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있고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공조 부품에 대한 수요는 한온 시스템에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이번에 정밀한 전문가 종목 보겠습니다. 5위부터 지금 공개할게요. 네. 5위 일진 머티리얼스 가져왔고요. 예.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주고요. 어제 종가 35,550원에 이제 끝냈는데 2차 전지현 음극 집전체에 사용되는 일렉포일에 대한 관련주입니다. 예, 한마디로 전기차 관련주가 최근에는 섹터로서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폭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본다고 하면 뉴욕이나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에서는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아예 확정한 데 이어 독일도 이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제 좀 더 이제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에 대해서 안정적인 공급처가 안정적인 공급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우버라는 이제 전체 쉐어카 업체에서도 영국에서 특히나 2020년까지 친환경차 또는 전기차로 전면 교체를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 배터리 소재 부품 업체로서 수혜주로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그 성장성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난 5월부터 쭉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정비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가 조금 빠진 상황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좀 더 현재 완전한 좀 더 기술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42,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4위로는 네오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오팜은 일반 화장품이나 코스메틱 제품이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으로 특히 아토피나 민감성 스킨케어 제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어린 아이들의 아토피성 피부에 좀 더 효과를 많이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에 이르는데요. 실제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간요법 중에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네오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피부 자극적인 부분을 이제 가린다는 게 아니라 이 피부 면역 질환이라든가 항상성 유지,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근본적인 이제 치료를 집중을 하고 계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또 좋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가장 지금 가을이나 이제 봄에는 가장
고민스러운 게 바로 황사겠죠. 중국이나 이제 일부 아시아 쪽에서는 특히 아토피 환자가 지금 거의 매년 10%에서 2%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시장에서도 이제 지금 화장품 시장 섹터로 들어오고는 있지만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조금 뒤처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오팜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실제 사드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사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부분에서도 이 절대적인 이런 이 기술력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은 차트를 보면 좀 더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성장성이 올라갈 수 있고 이제 중국의 킹킹그룹과의 유통 제약 또한 호재로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킹킹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대 규모 화장품 전자상 거래 회사 UC5.com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CS와 왓슨스 3만 개에서 뷰티 어드바이저를 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영향력 있는 회사로서 이 회사의 네오팜의 유통 제휴 협약은 앞으로 좀 더 큰 성장성을 보고 목표가는 38,000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로는 LG 디스플레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지금 최근에 거의 한 4일 동안 9% 이상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납품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가가 빠지고는 있지만 OLED 시장에서 LG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장 점유율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규 투자를 통해서 중소형 OLED 시장 생산 능력을 월 3만 장에서 6만 5천 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4차 산업 관련해서 OLED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드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초박형 디자인이 가능한 가능하고 또 투명 플렉서블 벤더블한 디스플레이를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 수혜주로서도 성장성을 더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지금 많이 주가가 빠진 이 시점에서 들어가신다고 하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로는 S-오일 보고 있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혜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 허리케인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25일자 뉴욕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 원유가 11월 인도분 가격 대비 7.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허리케인으로 마비되었던 국제유가 정지 시절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기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재이전으로 회복할 예상을 보이고 특히 4대 정유사 중에서도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구매 시점과 제품 판매 시점 차이로 재고 평가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진 이익으로 좀 더 볼 수 있고요. 특히 배당이 좀 좋은 주식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좀 더 높은 수익을 제 목표가는 14만원까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위는 코스맥스 보고 있습니다. 사드 관련 주식으로 많이 저평가가 되고 있고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오히려 반대로 본다고 하면 이제 제조사 개발 생산 업체고 지금 중국 현지에서 상대적으로 사드 이런 보복 시점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광저우나 이제 중국 현지 법인 시장 확대로 인해서 안정적인 산업 성장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외에 아세안이나 미국 시장 확대를 통해서 추가 주가 상승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정밀한 전문가의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두 분의 전문가 지금 말씀하신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오늘 출중 2부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님, 유안타증권의 정밀한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또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듣도록 하겠고요. 지난 외환영웅의 종목들 수익률 현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의견 변화가 있을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풍산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2% 더 오르던데 1차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로 여전히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이고요. 역시 9월 5일에 주셨던 한솔테크닉스와 9월 7일에 카카오 역시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3%, 8%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예, 이번 포트폴리오 내에는 정리 의견이 있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9월 14일에 주셨던 경인양행과 또 9월 18일에 주셨던 삼성전기는 포트에서 제외하시겠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함께 매매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9월 15일에 주셨던 녹십자 홀딩스는 오늘 장중에 4% 올라서 지금 수익률은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다는 것도 말씀해드립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예,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의 현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9월 25일 어제 주셨던 한온시스템은 신규로 편입이 됐고요. 매수하자마자 4%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외환영웅의 베스트 필살주 살펴봅니다. 추천 이후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지속적으로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이지요. 코스모 신소재, 일진디스플레이, 사막 콘덴서, 한온시스템까지 있고요. 각각 54%, 31%, 또 20%, 12%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다시 들어볼까요, 대표님? 예, 잠시만. 자, 선물은 하방입니다. 다 관망. 자, 예, 지금 제가, 저번 주부터 먼저 얘기했던, 지수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좀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대출성 관망, 현금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 14일 날 추천드렸던, 경인양행, 손절가가 제가 4,030원이라 했습니다. 여기 경인양행이 보면은, 오늘 저가가 4,045원이네요. 그럼 아직 4,030원을 손절가가 안 왔습니다. 4,030원 오면은 거기서부터 3분봉, 5분봉에서 6띠기 빠지면 4,000원이 되면은 100% 청산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경량에는 저가 손절가가 제가 말했던 4,030원이 안 왔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준이 정화된지 아니면 외환영웅 신동환이 손절가를 얘기해드리면 4,030원. 오늘 경인양행은 지금 4,045원이니까 저가가 아직 안 왔습니다. 세틱. 깨지면은 거기서부터 3분봉 또는 5분봉을 보셔서 6틱이 빠질 때 그때 청산하는 기준을 좀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9월 18일 날 추천한 삼성전기 손절가가 10만 500원이죠. 10만 500원. 삼성전기. 요거는 지금 99,900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또 10만 5천원인데 10만 500원을 지금 손절가입니다. 거기서부터 6틱. 6틱이면 99,500원입니다. 지금 현재 99,900원이죠. 실시간으로. 그러면은 아직 4틱이 더 남았습니다. 삼성전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 99,500원이 될 때 그때 현금화를 청산할 준비하시고요. 지금은 손절가에서 2틱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손절가가 10만 5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이거를 집중을 해서 청산할 건지 보유할 건지 대응만 해주십시오. 다만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던 지수, 종합지수가 2387을 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4틱이라도 과감하게 청산하는 경우도 좋습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계속 얘기합니다. 3분봉이나 5분봉 본절보다 6틱이 빠졌을 때 현금화 시킨다. 그런 기준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정리 의견 주신 경인양행과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정리해드렸습니다. 아직 포트에 담겨 계신 분들 오늘 외환영웅의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구체적인 의견 들어볼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는 그대로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자, 항생과 S&P가 지금 계속 거의 열흘 동안 횡보를 하다가 이제는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또한 예전처럼 뭐 북한 정권과 미국 트럼프 행정이 예전처럼 그냥 말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럭비공처럼 말로써 싸우다 보니까는 진짜 무슨 일이 터질 수가 있는 거로 시장은 예측을 해서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 뜻은 주식은 올라가야지 수익이기 때문에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좀 손실 나는 거는 과감하게 청산 후 현금화를 해주시고요. 물량 축소, 수익 나는 종목만 갖고 가는 전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에 맞춰서 항생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생지수도 횡보 하방으로 좀 보겠고요. 자, 공격적 매도가 27,456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로 봐주시고요. 자, 안정적으로 항생지수를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27,528이 저항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매도 하방입니다. 자, 오일은 아시다시피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저께 급등을 했죠. 장난이 아닙니다. 오일은 횡보 상방으로 추세가 이제 살아있습니다. 횡보 상방으로 보면서 공격적 매수가 51.64가 상방 지지. 자,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51.41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로 오일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입니다. 금은 오늘 어저께도 이것도 금도 급등을 했죠. 금과 오일이 급등한다는 건 시장이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해외 선물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금도 어저께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크게 횡보로 봅니다. 다만 추세는 이제 상방으로 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횡보. 자, 공격적 매도가 1320.4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도 하방. 밑에서는 1304.2가 지지가 되십니다. 거기서는 상방. 위아래서만 매매해 주시고요. 자, 다음 유로FX입니다. 유로FX는 횡보 하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유로FX 매매하는 공격적 매도가 1.1924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하방. 자, 위에서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 1.19485에서 저항으로 보면서 유로FX는 될 수 있으면 매도로 봐라. 그렇게 해주시고요. S&P 마지막으로 S&P 큰 추세는 아직 횡보지만 이제 꺾이는 추세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S&P는 오늘은 횡보로 보고요. 공격적 매수가, 매도가. 위에서는 2503.25가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밑에서는 2488.75가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아래서만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국내 시황 움직임을 볼 텐데요. 국내 증시가 6거래일 연속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지금 장 개장한 지 한 50분 가까이 됐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확대하는 분위기이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필살 종목까지 공개 부탁드리죠. 예, 지금 서울경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는데 국내 선물 저는 계속 하방으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지금도 하방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한 지수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고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화도 되시면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분명 2397.16이 지지가 될 상방이 됐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 약간 지지하는 것 같지만 제가 추세가 좀 꺾이는 것 같다. 될 수 있으면은 손실 나는 거는 축소, 현금화를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지지선이 뭐랬습니까? 2382.72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거의 2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요, 다른 거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지수가 시장을 말해줍니다. 지수가 깨졌다는 거는 하방입니다. 이거에서 굳이 물타기나 단가 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선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316.65 또는 315.9가 지지가 되면 상방이나 거기에 깨지면 완전 하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경제 홈페이지에서도 계속 실시간으로 방송하지만 계속 하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량 축소, 현금화, 또 주식 하시는 분은 관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런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어저께 그저께 영품 재지가 40%나 올랐습니다. 30 몇 프로나. 그런 것처럼 필살 종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힘 있는 종목 자화전자. 종목코드 033240입니다. 이 종목은 1987년에 설립되었고요. 이동통신기기의
뭐 레이저 프린터, 냉장고, 에어컨 등 제조업체 등의 자기 엔지니어링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 회사입니다. 또한 일부 제품은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눌리거나 약간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화전자라는 시장 회사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핵심 제품은 카메라 모듈에 적용되는 AF, 오토포커스라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포커스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한번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는 23,900원입니다. 23,900원. 자, 손절가는 19,550원인데 지금 현재 1.3.8%가 좀 하락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사되 대신에 물량을 내가 100%다. 그러면 5%에서 10%만 좀 진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 힘드니 한 5%에서 10%만 자화전자에 진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외환영웅의 필살 종목은 자화전자였고요.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양지수가 모두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6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코스피는 2,364원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640선이 붕괴가 된 상황인데요.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은행을 비롯한 금융주 또 전기, 전자 쪽은 오늘 약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